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엔비디아가 작정하고 밀어주는 AI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큰돈 법니다. 엔비디아가 작정하고 밀어주고 있는 기업이 있고 그 연관된 기업들까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올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 테슬라와 관련된 산업 관련주까지 저희가 무료로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출 산업 경기 전망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 대한민국에 대한 증시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전망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왜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과연 이 수출 산업이 회복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국내 증시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수출 산업은 뭐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지? 그걸 보려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국의 수출 산업 경기 전망입니다. 그래서 EBSI라고 하고요.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입니다. 보시면은 100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93.6, 116.6 하면서 분기마다 16년, 17년, 18년에서 쭉 25년 1분기 전망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실제 보면은 4분기보다 2025년 1분기가 더 안 좋을 거다. 100 이하로 떨어질 거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수출산업 경기 전망 지수가 2025년 1분기에는 안 좋을 거구나. 1, 2, 3월 달에 뭔가 좀 떨어지겠구나. 수출이 덜 되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밑에다가 뭘 해놨냐면은 코스피 지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6년, 17년, 18년 이건데 16년, 그다음에 17년, 그다음에 여기 18년이죠. 여기 18년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반등 좀 했다가 19년 왔다가 올라갔다가 20년 내려가죠. 내려왔다가 올라가고요. 한번 꺾였다가 올라가죠. 꺾였다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21년 여기 21년입니다. 21년 그 다음에 22년 꺾이고요. 그대로 그 다음에 23년 오르고요. 중반까지 그리고 꺾입니다. 꺾이고요. 24년 중반까지 오르고요. 그다음 꺾입니다. 꺾이죠. 그래서 보면은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와 지수는 그냥 똑같이 거의 커플링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2025년 1분기 이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가 밀린다는 소리는 2025년 1분기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밀릴까? 어디가 안 나가길래 밀릴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열어보면은 이제 전망 지수입니다. 뭐 농수산물도 있고요. 1차 산업, 경공업, 플라스틱, 섬유, 의복 등등, 그 다음에 석유 제품, 화학공업, 철강 등등등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색이 칠해지지 않은 거는 그냥 그런 겁니다. 근데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 있죠? 이건 늘어난 거예요. 근데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건 뭐냐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4분기에 석유 제품이 떨어졌다라고 우린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란색인 거예요. 근데 우린 뭘 봐야 돼요? 4분기에 떨어진 걸 보면 안 되죠. 자, 이제 2025년 1분기에 떨어질 걸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파란 색깔만 골라내겠습니다. 철강 파란색이죠.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확인했고요. 두 번째 가전입니다. 가전이 몇 퍼센트? 가전이 거의 반토막이 나네요.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반도체네요. 반도체 파란색이죠. 얼마 됐습니까? 4분기까지 올랐다가 1분기에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2025년도 1분기에 24년도보다 빠지는 게 뭐냐 보니까 철강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가전이랑 지금 반도체 얘네가 주도로 거의 수출을 작살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25년 1분기에는 어디가 수출이 안 나갈 것 같다는 소리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가전이랑 반도체가 안 팔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게 진짜일까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반도체가 안 팔릴지 팔릴지 확인하는 거는 SK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SK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입니다. 그래서 20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5년도까지 있는 상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1, 2, 3, 4, 그 다음에 2025년 1, 2, 3, 4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실적을 확인해 보자는 거죠.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쭉쭉쭉 우상향이 만들어지다가 그 다음에 2025년 1분기에 어떻게 됩니까? 꺾이죠. 한 차례도 안 꺾이고 올라오다가 1년 내내 성장하다가 25년 1분기에 꺾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분기부터 회복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1분기에 수출이 덜 나갔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쭉쭉쭉 성장세가 이어지는데 이제 여기 4분기만 조금 이 전망치가 다른 겁니다. 여기는 조금 더 잘 나올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1분기에 대한 전망치는 다 똑같죠. 그리고 나서 성장, 성장, 선장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긍정적이어도 1분기는 모두가 별로 수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 수출 산업 지수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 그게 반도체 때문이고 그래서 실제 반도체 실적 전망을 확인해 보니 진짜 1분기가 안 좋네? 라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얘기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지금 실적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죠. 그럼 우리는 2분기를 보지 않았지만 반도체 때문에 꺾였다면 반도체가 회복이 되면 다시 올라오겠죠. 그러면 뭐예요? 아, 1분기가 어떻게 보면은 수출 산업 지수가 떨어졌다가 2분기부터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뭘로 인해서 반도체가 주도를 해서 여기까지 우리는 전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왜 회복이 나올까? 회복이 가능할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수요 회복 전망입니다. 아니, 누가 수요하는데 궁금하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거는 반도체 전체 업황을 볼 게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 주도주라 볼 수 있는 SK 하이닉스의 수요 회복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회계연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약 800억 달러, 117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이 돈 가지고 뭐 하냐? 뻔하죠. AI 모델을 훈련하고 AI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한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를 집중 육성하겠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오픈 AI가 애플에 딱 접목을 시킨 다음에 챗GPT를 넣은 다음에 어떻게 됐죠? 서버가 다운됐죠. 서버가 다운됐다는 소리는 뭐예요? 데이터 센터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더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을 거고요. 올해 6월 말 마감하는 이번 회계연도에 투자할 AI 데이터 센터 예산이 800억 달러, 절반 이상이 미국에 투입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117조 중에 한 뭐 55조는 어디 들어간다? 미국으로 들어간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최선의 대응은 기업들이 경쟁하는 것에 불평하는 대신 미국이 경쟁에서 앞서가도록 장려해라. 그러니까 나라가 좀 도와줘라. 지원금 좀 주고 법인세 좀 깎아주고 해줘야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죠.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에 뭐가 들어가죠? 네, AI 가속기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누가 AI 가속기를 만들든 AI를 만들든 고객사들이 HBM 러브콜이 많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이거 가속기 할 건데, 야, 우리 이거 GPU 할 건데, 야, 우리 뭐 할 건데, 야, HBM 놈 갖고 와봐라. 누구한테 갖고 와보라요? SK 하이닉스한테. SK 하이닉스가 HBM 드램 증설에 공격적으로 나선 것은 회사의 HBM 성능 제품 수율에 대한 AI 고객사들의 신뢰 증가 때문이다. 이거저거 보니까 야, 얘네가 제일 낫더라. 그러니까 여기저기 수요가 여기로 몰리고 있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최상위 AI 반도체인 블랙웰에 필요한 HBM 5세대, HBM3E 공급망을 거의 독점하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걸 먼저 쓰고 남은 걸 마이크론 쓰고 뭐 그 다음에 삼성 넘어가고 뭐 이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사가 있다 해도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업계에서는 HBM3E의 안정적인 생산성,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걸 수율이라고 하죠. 10개 만들면 몇 개가 정상 제품이니 이게 수율인데 그 회사가 SK 하이닉스가 유일합니다. HBM 증설에 나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HBM3 수율이 10% 미만이다. 이건 뭐 적자죠. 그래서 SK하이닉스 쪽으로 몰리는 거죠. 야, 너네 게 좋다며 하면서 SK하이닉스로 문의가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좀 베이스가 되는 게 엔비디아가 거의 몰빵치고 있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야, 얘네가 쓰고 있는데 사실 믿을 만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증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일단은 신규 설비가 당장 못 들어와요. 청주 M15X가 빨라도 올 4분기부터 장비 반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사실 루빈도 앞당겨 오고 다른 데서도 HBM 달라 그러면 이거 수요에 비해서 장비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설을 해야 되는데 뭐 증설을 어떻게 하냐? 방법은 뭐 한 가지죠. 있는 거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최신 공장인 M16을 중심으로 제품을 양산하고 있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이천에 있는 M10의 일부를 HBM 라인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형이나 아니면 지금 당장 엄청 수요가 많지 않은 거에 대해서 빠르게 HBM으로 일단은 전환시키고 있는 거죠. 왜? 완공되면 여기로 넘기면 되니까. 다른 하나는 청주 사업장의 낸드 플래시 설비를 HBM용 디램 설비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뭐 방안들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그만큼 좀 이제는 증설이 좀 필요할 때죠. 항상 얘기하지만 가동률이 떨어질 때가 대부분 주가가 하락할 때입니다. 근데 가동률 떨어지는 게 끝나고 이제 증설이 시작되는 시기는 성장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SK하이닉스의 공정 수율은 엔비디아를 포함한 AI 고객사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율이 상당히 잘 나오는 부분에서 야, 다른 애들보다 너네가 제일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증설을 시작을 했구나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HBM 캐파가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올해 HBM용 디램 생산 능력을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17만 장까지 확대를 시킵니다. 사실 17만 장이 어떤 수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비교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해 월 10만 장이었던 HBM용 디램 생산 능력을 올해 말까지 70%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10만이었는데 올해 17만이 된 겁니다. 뭐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크게 폭증을 한 거죠. 지난해 4분기 중반께만 하더라도 14만 장으로 늘리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가 14만 장이었습니다가 아니라 지난해 4분기 목표가 올해 2025년 목표가 14만 장이었는데 여기다가 3만 장을 더 추가한 거죠. 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지금 상황 보니까 야, 우리가 답이야. 그래서 연도별 생산 능력을 보면 2023년에 3만 장, 2024년에 10만 장, 올해 17만 장으로 매년 7만 장씩 늘어날 것. 여기서 7만 늘었고요. 또 7만 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률로 따지면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여기서는 3배 이상인데 여기선 70%니까. 하지만 줄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긍정적인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SK하이닉스의 이제 HBM4에 대한 또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3E뿐만 아니라 HBM4에 대한 수요, HBM4에 대한 어떻게 보면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죠. 누구? 아까 말했던 메인인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GPU 루빈 R100의 출시 열쇠를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의 HBM4 조기 공급 가능성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러브콜을 하지만 이 미래에서 오는 기술력에 대해서도 러브콜을 하는 거예요. 야, 빨리 만들어. 야, 너네랑 달려가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당초 2026년 중반으로 예정했던 루빈 R100 AI GPU를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블랙엘의 아쉬움을 조금 바꿔주려고 하는 거죠.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미국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했을 때 젠슨 황은 HBM4의 공급을 6개월가량 앞당겨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야, 좀 빨리 만들어주면 안 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루빈 R100을 2025년 중반 또는 하반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2025년 하반기, 2026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4 조기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025년도에 출시할 전망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HBM4까지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HBM에서 SK하이닉스를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적어도 25년도는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에 좀 수혜받을 기업이 어디 있을까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솔브레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CMP 슬러리 관련된 기업입니다. CMP 슬러리가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그 안에 웨이퍼를 어떻게 보면은 깡다 해야 되나? 간다고 해야 되나? 평탄화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쓰는 말이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이렇게 가른 겁니다. 깔끔하게 갈아서 깨끗하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 문제가 안 생기게끔 아까 말씀드린 이 공정 수율이 잘 나오게끔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이 아마 증설이 되고 판매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원래 얘네 독점이었는데 여기에 동진 세미캠이 좀 꼈어요. 근데 얘네가 납품하고 그 다음 동진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솔브레인이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2025년도에 회복이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뚫지만 않아도 충분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좀 약간 안 좋은 베어 컨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불 컨센까지는 아니고 부정적인 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컨센일 때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생산량이 증설되는 게 눈으로 보이면 컨센이 다시 회복될 거라 전망이 되고 베어여도 성장세는 이어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출분을 보면은 반도체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솔브레인이 이거저거 하더라도 반도체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이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구간이다라고 보고요. 근데 1월 7일 이후에 이제 CES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 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여러분들은 이 저가 부근부터 관심을 좀 두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밀렸다. 확인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드리면은 우리는 적어도 2025년 HBM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관심을 갖는 게 맞다. 근데 1분기는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만 눌림목이 기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눌림목에 SK 하이닉스에 대부분 집중해서 매출을 내고 있는 솔브레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는 조금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해를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테슬라 AI 아니 이 산업이라든가 관련주를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고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면은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무료예요. 입력할 데도 없습니다. 무료니까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테슬라 관련된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일론 머스크 자료집 무료로 올려놨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무료로 꼭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월 7일, 6일, 3일, 2일, 30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전부 무료로 정리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우리 아까 말씀드린 2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딴 거 안 바랄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